서울여자대학교 준비했던 학생들의 성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서울여자대학교 준비했던 학생들의 성향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되게 또렷이 기억나요.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중이 높았고 그 친구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면접에 집중을 했던 케이스들이었는데요. 제가 보낸 학생들의 내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4등급의 학생들이었고 지금은 바로민재나 플러스민재로 쪼개진 이후로는 조금 더 그것보다 높은 내신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로 알아요. 일단 평균적으로는 바로민재의 경우 인문계열의 평균이 3.37, 자연계열의 평균이 3.41이고요. 플러스민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건 수능을 망치고 학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좀 잘 볼 걸로 예상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에 대해서는 조금 덜 편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인재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3.88, 자연계열 3.90 정도의 평균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영상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어떤 장학금을 주는지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어떤지를 꼼꼼히 한번 훑어본 다음에 각각의 그 계열 평균은 아까 불러드렸지만 학과별 평균이라든가 수시 등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죠? 지금 학사안을 보시면 신입생 장학금으로는 모집 단위별 수석 합격자 중 입학사정관 전형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의 추천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물음표. 어쨌든 이런 경우 등록금 전액과 도서 구입비 100만원. 와, 도서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그 다음에 기숙사 우산 입사 및 관비 면제가 됩니다. 이제 바로민재나 플러스민재는 학종인데 학종의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리위원회 추천까지 필요하지만 교과전형과 누수전형 그냥 수석 합격자면은 굳이 그 추천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수석인 걸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00분위 평균이 95% 이상인 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쉽지는 않죠. 이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은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확률이 높아서 이거는 약간 기분 좋으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미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 도서 구입비 50만원 정도를 주고요. 이사인시 우선 입사라고 되어 있네요. 교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위 2%로 끊어서 바로 줍니다. 93% 이상인자 이것도 거의 없어요. 요거부터 있어요. 요거부터 여기 정시 모집은요. 이 100분위 점수 평균이 90% 이상인자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업료 70%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 장학금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모집 요강이 아니라 다른 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서울여대도 되게 장학금이 잘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는 그 기숙사인 샬롬 학수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학교가 좋은 게 이 화랑대역에서 나오면은 도보로 굉장히 짧게 걸어서 갈 수 있고 버스도 잘 돼 있어서 이 학교의 전체적인 어떤 근접성은 꽤 좋은 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소서도 지금 보시면 자율문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울여대는 자율문항이 없다, 즉 4번이 없다. 근데 4번 아예 안 쓰는 학교 중에서 그나마 자소서를 가장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그건 맞아요. 이제 쭉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되게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인데 3번만으로도 굳이 4번이 없어도 그 학생의 어떤 특출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 서울여대 입학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줄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네, 경쟁률인데요. 지금 작년도 2019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민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세상에나 22대 1입니다. 플러스인재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30대 1인데 28.07대 1로 되어 있네요. 융합인재는 농어촌 전형에서 좀 이득을 봤다라고 하려면 한 6대 1, 7대 1 정도 돼야 농어촌 전형에서 이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결 확인해 보면요, 농어촌 전형이든 고른계 전형이든 실제 바로민재 전형, 플러스인재 전형과의 입결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농어촌 전형이라서 별다른 유리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민재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수능 전에 최종 합격이 나오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특별히 뭐 19대 1과 30대 1은 똑같이 힘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학과만 조금 뚫렸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학과는 문과 학생들이 다 기피해요. 왜냐면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문과인 이유는 사실 수학을 좀 싫어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학과를 쓰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득이 있어요. 경쟁률 상으로는. 그 부분 감안하시고요. 학과별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바로민재의 경우에 이제 과별 차이는 있는데 국어국문학의 경우에는 3.4, 영어영문학의 경우에는 3.5, 불어불문학 3.8, 독어국문학 3.7, 중어중문학 4. 아동학 3.2, 행정학 3.1, 언론영상학부 3.0, 교육심리학이 2.7. 거의 처음으로 2.7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학이 2.9, 현대미술 전공이 3.4,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 전공이 2.9, 자율전공이 3.5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경쟁률과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의 입결은 크게 연동사항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경쟁률 너무 터졌다고 내 내신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교과가 좋다면 좋은 평가를 더 꼼꼼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가 좀 인기가 없었어요. 수학과가 이제 합격자 평균의 내신이 3.8, 화학생명 환경과학이 제일 높았고 그래서 3.1입니다. 정보보호학이 3.1, 소프트웨어 융합이 3.5가 되는 것이죠. 자율전공학으로는 3.9가 됩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인재를 한번 가볼게요. 플러스인재. 경쟁률 아까보다 더 높은 게 보이실 거고요. 제 눈에 띄는 건 교육심리학과 4명인데 지금 220명 지원해서 55대 1인 거. 야, 무슨 학종이 이렇습니까? 거의 논술 수준이네요. 사실 30대를 넘으면 정말 복불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를 많이 지원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재를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3.8, 영어영문학의 경우 3.9, 불어불문학은 4.2, 경제학이 3.6, 문헌정보학이 3.9, 사회복지학이 4.1, 언론영상학부가 2.9, 네, 그 다음 교육심리학이 3.6, 경영학이 4.3이네요. 네. 저는 여기 경영학을 꽤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웬만하면 이런 경쟁률이면 저는 다른 학교를 쓰라고 합니다. 화학생명환경과학과가 3.6, 원예생명조경학과가 4.4, 패션산업학 3.7, 디지털미디어가 3.8, 정보보호학이 3.6, 소프트웨어 융합학이 3.9, 자율전공학이 5.0입니다. 여기는 정말 자소서도 잘 쓰셔야 되지만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에서의 실제 경쟁률은 10대 1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을 보고 좀 잘 본 학생들은 빠져나가는데요. 작년에는 그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이 최저가 없는 전형이 플러스인재 전형의 면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출석했다라고 제가 뒷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이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